네, 이번 시간에는 개수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천간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수. 네, 천간의 이제 개수는 이것도 차가운 기운을 가졌어요. 차가운 기운. 네, 차가운 기운이 추나 추동을 만나면서 변해가죠. 그래서 이 개수를 생각할 때는 일단은 출발점이 겨울쯤 있다. 지지로 봐서는 지지로 내려오면 이제 자월 정도의 기운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월적 기운을 가진 것을 이제 개수라 한다 그러죠. 보통 이제 개수를 말할 때는 이제 이게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이 들어있고 지혜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또는 뭐냐면 자양분, 영양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영양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정보. 근데 뭐냐면 임수는 외부에서 온 정보라면 개수는 뭐냐면 자체적 정보가 있죠. 이게 그것이 뭐냐면 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정보, 지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보와 지식이 있다. 보통 사주에 이제 지지에 이제 진토나 축토가 있으면 요 안에 개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지지에 있는 수는 오래 묵은 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 계절이 이렇게 흘러가서 있기 때문에 지지에 이제 개수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난 시간의 기억들을 잘 버리지 않고 담아놓는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옛날 뭐 생각을 자꾸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 사상, 정보 이런 것들이 기본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사주에서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격국으로는 고전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직업의 높낮이, 상격인지 중격인지 합격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제 사주를 처음 공부하거나 오래된 사람들도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직업의 높낮이 귀천이 어디 있냐 이렇게 따져요. 만약에 평관격이에요. 그러면 근황 식신이 돼야 편관을 물리치거든요. 그거는 상격이에요. 근데 편관을 살을 인성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중격이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합격이라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격국시간에 그런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있어서 이제 귀한 사람이 되는지 부한 사람이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편인격이다. 그러면 편제가 있어야죠. 재화. 식신생제는 재화가 있어요. 그게 상격이 되고, 이제 재화가 안 되면 이제 중격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중격이 돼가지고, 귀로는 못 가고 부로 가요. 그래서 귀한 사람이면서 부한 것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학교에 가서, 뭐 이렇게 이제 그 교육을 떠나서 무엇인가 또 하게 되는 것들도 다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생각, 사상, 정보가 들어있다. 그 정보를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토국수가 되어야 한다. 근데 개수는 뭐냐면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무엇을 만나냐에 따라서 작용이 일어나겠죠. 개갑, 이제 개갑이라는 말이 있죠. 개갑. 이거 수생모임, 이건 뭐예요? 공부죠. 학습. 공부,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할 수 있는 거. 큰 나무라고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개수를 먹고 크는 걸 좋아하지 절대로 저수지의 물을 다 빨아먹을 정도로 큰 물을 많이 먹는 사주는 이게 자연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큰 나무에 막 비가 막 온다 해도 이걸 다 빨아먹는 게 아니라 차라리
조금씩 개수가 땅에서 올라오던가 그런 것들을 빨아먹고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수는 감목을 생한다. 그죠? 공부하고 학습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는 감목을 보면 순식간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학습이 잘 된 거죠. 근데 토가 있어야 돼. 반드시 무토나 기토가 물을 가둬놓고 나무가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안 먹고 오면 그것은 나무가 물을 먹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무가 물을 먹은 게 아니라 다른 나무가 물을 먹은 거예요. 토국수 해야죠. 토국수 한다는 건 뭐냐면 땅에다가 이렇게 해서 뿌리를 박아가지고 개수를 빨아 먹어야만이 이게 내가 지식을 먹고 성장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 토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망상, 픽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뜬구름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는 것 없이 떠든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 거니까 반드시 뭐냐면 토라는 것이 중화를 하는 거야. 토가 이제 무엇을 머금고 맺는 역할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해갖고 정보가 개수라는 정보 지식이 만나서 체를 만난 거예요. 체를 만나가지고 무엇이 나오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돼요. 사실. 그래서 개수가 또 을목을 만나는 이것은 뭐냐면 큰 교육, 이건 작은 교육. 이걸 고전, 응용, 원리적인 것 이런 거 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실용적인 것, 응용적인 것 하는 사람들은 을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용적이다.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이제 순행 역행에 따라서 달라요. 보통 이제 간목 다음에 순행하면 을목을 논하는데 역행하면은 을목 안에 간목 성향이 자꾸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간목을 사람이 좀 뻣뻣하다. 그리고 을목은 원래 부드러워야 되는데 을목 있는 사주도 너무 추면 부드럽지를 않아요. 뻣뻣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도 있다. 일단 요거는 수생목이 잘 된다. 이제 봐야 되는데 병화가 있어야죠. 온난한 기운이 있어야 난한 기운이라고 했어요. 임수는 뭐냐면 이건 환한 기운, 차가운 기운, 이건 따뜻한 기운이에요. 그리고 금 같은 건 조한 기운이고 목은 습한 기운. 한난 조술이라고 하는 거지만 일단은 병화 온난한 기운이 있으면 을목이 무럭무럭 잘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개수가 병화를 만나면 이것도 수화기제죠. 수화기제인데 이것은 반드시 목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수가 병화를 만난 것은 태양을 만난 거예요. 태양을 만나서 자양분을 통해서 나무를 키울 수 있으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나무를 키우지 않으면 심리사상, 정신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수가 정화를 만나 이건 이제 수화기제가 아니고 하수기제라고 해서 정신을 공부를 하는데 여기 옆에 정화가 가서 이게 말리죠. 수국하다 하지만 이게 자꾸 습기를 말려서 방출시키는 거예요. 나무가 있다라면 나무의 습기를 빼가지고 지금 제 앞에 여기 책상이 있어요. 책상 전에는 저 자연에서 태양을 보고 자연물을 먹고 무럭무럭 컸어요. 근데 정화를 만나니까 그 나무가 가공이 돼서 산업화 용도로 써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물건이 되버리고 물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성이라고 했죠. 시장성이 있는 거예요. 시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어떤 물건을 키워가지고 현장에 가공을 하는 거예요. 정화가 뭐라 했어요? 손재주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변형시킨 거죠. 그래서 물건화 시킬 수 있는 기운이 이렇게 끼는 거고 이거는 개수가 병화를 만난 것은 목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수가 무토를 만날 수 있죠. 개수가 무토를 만날 이게 토국수가 이제 지나친 거예요. 근데 정식 화두는 뭐냐면 자기 주관적 생각
지식은 각 지식이 큰 토에 묻혀 있는 거죠. 그죠? 세상의 벽이 가둬놨다. 물을 가둬놨다.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깊게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관적 생각이 갇혀서 이런 걸 보면 자기 혼에 갇혀 있는 거와 똑같아요. 또 무토는 괴수를 만나거나 정화를 만나면 자기 영혼에 갇힌 자와 같다. 자기 주관적 생각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수가 이제 무토를 만나면 세상의 벽이 커다랗게 막아가지고 그 자포자기와도 같은 기운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식이 너무 묻혀 있다. 그래서 간목이 오면 속토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오기 전에는 꺼내기 힘들고 경금이 오기 전에는 또 사용하기 힘든 구조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에 갇힌 것과 같다. 지식 정보를 저장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무계로 되어 있으면 그 지식 정보가 그 진짜 정보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외장화대에 들어있는 야동일 수도 있어요. 그 부정적 생각이나 자기 주관적 생각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잘 나중에 판단을 해야 돼요. 오행 공부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개수가 기토를 만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칩살이죠. 육신적으로 토국사니까. 칩살. 이거는 토국수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다. 옥토.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무토와 기토에서 병화를 봐가지고 그 땅이 겨울이면 녹아서 옥토가 되고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과도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토와 기토의 차이는 뭐냐면 이 무토는 외부 환경을 바라보고 싶은 거고 이건 자기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그런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괴수가 경금을 만나면 금생수를 하는 거죠. 이것도 금생수가 잘 되죠. 금생수가 잘 된다. 이 경금은 사 중에 경금이 있어요. 지지의 사화가 아니라 경금이 들어있죠. 장생을 받아서 시방 안에서 금생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름이면 경영적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경영적 요소. 그리고 경영학과 다닌다든가 호텔, 관광, 경영, 경영이라는 말들이 꼭 들어가요.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이제 자꾸 보셔야 되고, 그래서 금생수라는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수가 신금을 만나요. 찬기운이라 이제 항상 이 신금은 뭐냐면 설이 찬기운. 그렇죠. 우리 보통 이제 여름에는 이제 저런 데 보면 이제 시골 같은 배추 농사도 짓고 또는 뭐냐면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조금씩 열리는데 여름생이 신금이 있을 수 있어요. 소리가. 근데 이게 실패죠. 그래도 계절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금 참소리가 어느 계절에 태어난 사람한테 주어졌냐에 따라서 자연 조건의 흐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것과 맞지 않은 기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흐이기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 신금이라는 기운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죠. 개수가 임수나 개수를 만나는 경우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건 겁재, 비견 뭐 이런 용도로 쓰지만 이것은 합쳐질 수 있다. 무엇에 따라 토에 따라서 이제 합쳐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하고 있다고 치면 여기 개수가 있죠. 개수. 이거는 지식, 지혜 이런 건데 여름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경영적 요소로 쓰인다.
근데 기토인데 임수가 있죠. 이걸 기토 타격이라고 해서 넘는다 그랬죠. 넘는다. 그러면 경영적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태양이 있죠. 홍보로 한다. 말로 한다. 그런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4월에 열매가 열려 있다. 열매까지 따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병화는 사람 위에 서고자 하는 욕심이라고 그래요. 욕심이다. 그러면 열매가 있으니까 그 경영적 요소가 돼요. 과수 농사를 지면은 그 말로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까지 열리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요소를 쓴다. 그리고 천간에 이제 정화가 없죠. 정화가 없어서 정화는 없어요. 이제 말로 한다. 말, 홍보, 영업 하는 사람. 지식을 쓰는데 그것은 정보 지식인데 여름이니까 무슨 경영적 요소를 쓴다. 임수가 지금 외부에서 온 지식, 선진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기토로 했으니까 잘 못하겠구나.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경옷이다. 경옷이면 이제 수원이 더 잘 되죠. 이렇게 되면 기토 타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금생수가 잘 되는 거예요. 이제 금생수가 잘 된다. 그게 이제 그 음양의 흙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제 그거는 너무 복잡하고 그건 체계적으로 또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천간부터 초보자 입장에서 천간을 공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육친적 관계를 해보는 거예요. 육친적 관계를 해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또 그 사주에 비견 겁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의 적군인지 아군인지 직원인지 사장인지 그걸 또 가져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명리적으로 입문 시간에 그걸 서서히 배우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이제 조금씩 배워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정인격이에요. 정인격에 그리고 목이 있어요. 그리고 관인 살인상생의 상관을 본 거예요. 폐인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건 이제 상진이냐 폐인이냐 이제 따라서 이제 직급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해석하기 전에 오행적으로 분석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글자만 가지고도 말을 근데 예를 들어 당신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 경영적 요소를 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같이 임수가 있다. 임수가 있으면 외국 환경에 무엇인가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다. 이제 그것이 넘었다. 이게 이제 홍수가 난 사주다. 홍수가 날 수 있다. 이제 4월에는 홍수가 안 나죠. 보통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계절을 안 넣으면 임수가 무조건 홍수라고 할 수 있어요. 4월에는 홍수가 날 수도 있죠.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뭐냐면 병화 임수는 호수에 태양이 뜰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4월이니까 나무를 키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4월 이제 오미 이제 뜨거운데 무토로 막아야 되는데 기토로 되어 있으니까 나무가 죽겠구나.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잘못된 사람들이 엄청 많겠구나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수라는 것은 뭐냐면 천간의 찬기운이다. 찬기운인데 보통 이제 그 겨울에는 눈과 같은 거예요. 눈과 같아서 봄 되면 녹아서 물이 졸졸졸 흐르죠. 그것이 토국수가 되어 있으면은 나무가 있으면 목국토에서 빨아먹고 크는 거예요. 태양을 보고 크죠. 태양이 없으면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기수병화가 있어야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목이라고 하고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나무가 산목이 돼서 물건과 같은 것이다. 정화가 임수가 있으면 수화 기제로서 금을 키워나간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금을 열매나 이런 걸 키워나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기수가 간목을 만났을 때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를 만났을 때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지 천간부터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명리 공부를 하는데 일단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천간 이렇게 써놓고 지지를 써놨어요, 칠판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글자 공부를 하고 기운적 공부를 해가지고 명리를 해석하는 초반적 이제 기초적으로 배워가지고 좋은 명리학자가 되어야겠습니다.